어떠한 부품에 힘을 가하면 구조물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해석 결과입니다. 구조물에 일정한 하중을 가하면 구조물에는 대응하는 일정한 변형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정한 하중이 가해지면 구조물은 주어진 좌표계에 따라 일정한 응력 상태, 스트레스 텐서를 가집니다. 그러나 실무적 측면에서 구조해석 결과를 응력으로 나타낼 때는 여러 가지 응력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응력 중에 주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 주자를 쓰고 있네요. 용어로는 프린시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직역을 해보면 주요한 응력, 주된 응력이란 뜻이죠. 뭔가 중요한 응력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필요한 것일까요? 프린시팔 스트레스는 여러 곳에서 사용되겠지만 우선 피로 해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브리틀, 즉 취성의 성질을 지닌 금속, 피로 해석에 프린시팔 스트레스가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선해양 분야에서 선박 또는 해양 구조물은 수십 년 동안 장기간에 걸친 외부 파도 등에 의해 선체 여기저기 균열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균열 발생 시점을 미리 파악하여 목표 수명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물 설계를 해야 하겠죠. 이때 프린시팔 스트레스를 활용한 피로 해석 기술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피로 해석은 주응력을 활용한 기법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해석 기법이 존재합니다. 다소 시스템 시뮬리아 FECF는 피로 해석 전용 솔루션으로서 매우 다양한 피로 해석 기법을 제공하는데 플랫폼에서는 Durability and Mechanics Engineer 롤을 통해 이러한 피로 해석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주응력이 어디에 쓰이는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구조 해석 롤을 통해 수행된 비선형 정적 해석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구조 해석을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해석 솔루션은 가장 먼저 이와 같은 응력 분포를 보여주죠. 자세히 보니 이 응력은 본미세스 스트레스입니다. 본미세스 스트레스. 우리는 이걸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우리는 이러한 응력 결과를 모호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이해해 보고자 이리저리 찾아보면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failure theory, 파손 이론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뭔지 좀 탐색하고자 하는데 이 그림들을 보니 각 축이 우리에게 익숙한 XYZ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그마 1, 2, 3로 되어 있네요. 이 시그마 1, 2, 3는 주응력, 프린시팔 스트레스입니다. 따라서 재료 파손 이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선 영상들을 통해 응력 텐소와 응력 변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보지 않으셨다면 해당 영상들을 먼저 확인하고 본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피로 해석에도 쓰이고 failure theory를 다루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주응력, 프린시팔 스트레스에 대해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형태로 전달하겠습니다. 우선 2차원에서 개념을 살피고 3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응력 상태에서 좌표를 변환하다 보면 전단 응력, 즉 시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수직 응력, 노멀 스트레스만 존재하는 상태가 있는데 이때 수직 응력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주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력 상태를 나타내는 회전된 좌표의 축들을 주응력축이라고 하죠. 그럼 해석을 통해 주응력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일정한 2차원 미소 요소를 회전시켜가며 주응력 상태를 알아볼 것인데요. 이전에 설명했듯이 이 좌표축을 회전시키는 것이나 미소 요소 자체를 회전시키는 개념은 동일한 것이죠. 잠시 후 보실 해석에서는 왼쪽에 좌표축 회전 개념을 활용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통해 이와 같은 미소 요소를 2차원 면으로 모델링하였습니다. 요소 회전에 따른 응력 변화를 살피기 위해 회전되어 있는 여러 개의 추가적인 좌표계를 이처럼 생성하였습니다. 나중에 해석 결과인 응력 텐서를 이처럼 회전되어 있는 좌표계를 통해 바라보면 응력의 변환 추이를 알 수 있죠. 간단하게 모델링을 끝내고 이 모델을 플랫폼에 저장한 후 바로 해석 시나리오 생성 앱으로 진입합니다. 적당한 시뮬레이션 이름을 지정하고 해석 조건을 정의합니다. 한편 이 모델은 단 하나의 쉘 엘리멘트로 모델링하였습니다. 경계 조건, 하중, 두께 정보, 재료 정보 등을 플랫폼이 제공하는 어시스턴트 패널을 통해 간편하게 부여할 수 있죠. 결과를 보면 우선 본미세스 스트레스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관심은 응력 텐서이므로 텐서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회전하지 않은 초기 기본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와 같은 2차원 응력 텐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 결과에서 회전된 좌표계에 따른 응력 텐서의 변화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이 응력 텐서를 직접 변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변환 공식을 알고 있는데요. 이를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2차원 응력 텐서 변환을 제가 직접 해보았습니다. 직접 해보니 좌표계 회전에 따른 응력의 변화는 사인 또는 코사인 커브 형태로 나타나네요. 다시 해석으로 돌아가서 해석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 솔리드웍스에서 추가적으로 정의한 회전되어 있는 좌표계를 통해 응력 텐서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좌표계를 변환해가며 응력 텐서를 확인해 보니 앞서 스프레드시트로 계산한 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미소 면적의 회전에 대한 응력 변화를 시각화해 보면 이렇습니다. 해석과 계산이 일치함을 확인했으니 이제 응력 변환 그래프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주응력이라는 것은 시어 스트레스가 0일 때의 수직 응력이라고 했었죠. 이 그래프를 보면 녹색 선이 시어 스트레스인데요. 크기가 0이 되는 두 지점이 보입니다. 이때의 노란색, 파란색의 수직 응력이 바로 주응력인데 보시는 것처럼 전단 응력이 0일 때 최대 또는 최소값을 나타냅니다. 이때 최대값을 최대 주응력이라고 하고 최소값은 최소 주응력이라고 합니다. 한편 수직 응력이 최대가 되었다가 최소가 되는 위상각은 90도이네요. 여기서 45도만 옆으로 이동시키면 최대 전단 응력 또는 최소 전단 응력 지점입니다. 다시 플랫폼 해석으로 돌아가서 시어 스트레스가 0이 되는 32.5도와 122.5도만큼 회전했을 때의 응력 텐서를 보겠습니다. 아마 시어 스트레스가 거의 0이어야겠네요. 32.5도, 122.5도 회전된 좌표계를 기준으로 응력 텐서들을 살펴보니 예상한 대로 시어 스트레스는 거의 0입니다. 한편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이렇게 주응력 크기와 방향을 찾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계산하여 나타내주는 기능을 제공하죠. 최대 주응력 시그마1과 최소 주응력 시그마2의 방향에 대해 생각을 해볼까요? 시어 스트레스가 0이 되는 지점으로 회전시키겠습니다. 최대 주응력 시그마1과 최소 주응력 시그마2가 보이네요. 여기서 90도만큼 더 회전시켜 볼까요?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회전을 시켰지만 최대 주응력 시그마1과 최소 주응력 시그마2의 방향과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주응력 크기와 주응력 축의 방향은 항상 일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향이 최대 주응력 축이 되고 이 방향은 최소 주응력 축이며 두 축은 서로 수직입니다. 최대 주응력면과 최소 주응력면은 이놈들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응력 변환 관계를 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주응력 상태를 무의 원으로 시각화해보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45도만큼 더 돌리면 무의 원에서는 90도 돌아가죠. 이때는 미소 요소가 최대 전단 응력,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됩니다.